네, 한국수자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완전한 겨울이 되어서인지 많이 추워졌습니다. 곧 2021년을 마무리하는 12월 달이 되는데요. 또 새해를 준비하시느라 모두들 일정이 바쁘실 거라 예상됩니다. 이번 11월 수장학회 TV에서는 우리 수장학회의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대학원생들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학원생 두 분께서는 우리 학회 회원분들께 인사 한번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 의용수문연구실 박사과정 유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수공학연구실 석사과정 김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재용 연구원님, 김건 연구원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두 분께서는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세종대학교 또 국민대학교에서 수자원 분야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현재 연구실에서 주로 하고 있는 그 연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세종대학교 권현원 교수님 연구실 지도하에 추계학적 수문학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수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홍수, 그리고 가뭄, 그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김건 연구원님. 네, 저희 연구실은 양정석 교수님 중심으로 수공학 연구실인 만큼 수자원 분야의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자원 관리 분야를 많이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 지하수자원 관리 방안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실에 대한 소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함께 생활하고 있는 연구실 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연구실의 경우에는 이제 박사후 연구원 4명, 네. 박사과정 3명, 그리고 석사과정 6명으로 네. 총 13명으로 이루어져 엄청 있고요. 많은데요. 네. 그리고 이러한 인원들이 이제 각 연구 주제에 따라서 네. 그에 관련된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국민대. 현재 저희 연구실에는 이제 박사 2명, 네. 석사과정 1명, 제 밑으로 이제 학부형생 3명이 이제 있습니다. 네. 근데 연구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대학원생들이 많이 이제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조교 업무와 행정 업무를 병행하면서 지금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연구실 모두 다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하여 연구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럼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두 분은 학부과정을 마치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해서 이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밟고 계신데 우리 김건 연구원님께서는 어떠한 계기가 돼서 대학원에 진학을 결심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학부생 3학년 시절을 마치고 네. 1년간 이제 휴학하는 기간이 생겼었습니다. 네. 휴학하는 기간 동안 수자원 분야 설계사에서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었는데 그런 회사 경험들을 해보니까 적성이 맞고 회사 일이 재밌었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직장 내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제 대화도 많이 해봤었는데 취업을 준비하기 전에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이렇게 많은 조언들을 해줬어가지고 네.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학 시절에 경험했던 그 실무의 경험이 어떻게 보면 또 대학원 진학까지 이르게 되는 계기가 됐던 케이스네요. 네. 그럼 실제 대학원 생활을 하다 보면 또 학부 때랑 비슷하게 수업을 듣는 그런 교과 이수 과정은 있지만 또 거기에 추가로 학술적인 논문에 대한 성과를 이뤄내야 되는 그런 연구적인 심화 과정이 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유재용 연구원님께서는 혹시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어렵다고 느꼈거나 이런 뭔가 고충 같은 게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학생 때는 학업에 정진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원에 들어와서는 이제 연구와 학업이 함께 병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느꼈었는데요. 근데 오히려 연구를 하게 되면서 학업에 대한 성취가 더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학업을 통해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굴해내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연구와 그리고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김건 연구원님께서는 어떠셨어요? 방금 유재영 연구원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솔직히 학부생 때는 학업에만 열중하면은 됐었는데 이제 대학원 진학부터는 좀 더 심화된 학업과 다양한 연구 과제들을 통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대학원을 이제 진학을 하게 되면은 저만의 이제 연구실이 생기고 그쵸. 저만의 자리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들이 이제 존재하다 보니까 네. 시간 배율을 잘 효율할 수 있고 네. 이제 뭐 지도 교수님한테 직접적인 컨택을 해서 코멘트를 받고 할 수 있어서 제 기준에서는 대학원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이제 본인 나름의 방법으로 또 대학원 생활을 매우 슬기롭게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또 반대로 가장 고민스러웠거나 좀 힘드셨을 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유재영 연구원님 어떠신가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석사 과정을 밟고 이제 박사 과정이다 보니까 석사 과정 때랑 박사 과정 때랑 좀 다른데요. 석사 과정 때는 확실하게 제가 무지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논문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던가 이런 부분이었지만 이제 박사 과정이 됐을 때는 물론 아직까지도 논문이 어렵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과연 제가 스스로가 전문적인 인력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김건영 의원님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원생들이 다 공통적인 고민일 텐데 네. 이제 저와 같이 같은 연도에 졸업을 하였던 동기생들이나 저보다 나이 어린 후배들이 저보다 먼저 이제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걸 보면은 그때 이제 열등감 아닌 열등감이 생기고 고민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두 분이 하시는 고민은 대학원 생활을 한 번쯤 경험해 보셨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모두가 한 번 이상은 해봤을 것 같은 그런 공감이 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저런 고민을 좀 뒤로 하고 또 연구와 학업을 매진을 하다 보면 좋은 성과가 있어서 반대로 보람을 느꼈던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정 연구원님 어떤 점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논문이 나오는 순간이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한 연구들이 실무에 정말 적용이 되거나 적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때 그때 보람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럼 김건영 의원님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구과제를 끝내고 나서 제가 이제 연구과제 성과품을 내거나 네. 그럴 때 가장 이제 보람차다고 생각하고 네. 제가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뭐라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좋았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 대학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질문은 이제 두 분이 준비하고 있는 그 약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용 연구원님은 지금 이 학위 과정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진로 계획 아니면 취업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박사 과정이기 때문에 연구직을 중점적으로 네. 보고 있고요. 또한 그 이외에도 해외 취업의 가능성을 보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려는 이유를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연구실에 있다 보면 이제 많은 논문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해외 논문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기술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약간 해외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게 돼서 해외 취업을 통해서 좀 더 그쪽에서 이제 배우고자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위해서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논문 자체가 네. 굉장히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영어 공부를 좀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해외 취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의사소통을 위한 그런 필요의 영어는 필수적 요소가 되겠네요. 그럼 김건영 의원님께서는 현재 진로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설계사 업무를 진행했을 때 네. 적성에 되게 맞았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네. 저는 수자원 관련 분야 설계사에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혹시 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점이 있다면? 저도 대학원 이제 진학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네. 이제 논문 같은 것도 하면서 제 비전을 쌓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마지막 학기로 해서 졸업 논문, 학위 논문을 지금 열심히 집필 중입니다. 네, 안 그래도 11월 말이니까 곧 마지막 디펜스를 준비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바쁜 시기에 우리 학회 촬영까지 와주시고 수자원학회 TV에 직접 출연을 해주신 점 다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수자원학회 TV에서도 마지막 디펜스 잘 끝내시길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유튜브 채널 11호로 영상이 업로드 되고 나면 아마 주변의 지인이나 아니면 선후배들이 같이 영상을 또 시청하게 될 텐데, 지금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이런 시청자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그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나 뭔가 코멘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학원 진학에 앞서서 가장 큰 고민을 따지자고 보면은 좀 자신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자기가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면서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자신이 취업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냥 자신감 잃지 말고 일단 먼저 부딪혀 보는 게 저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대학원 입학을 고민하는 분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사과정으로서 유재용 연구원님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대학원에 진학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실은 해외 취업 그리고 또 다른 연구직으로서
그런 식으로 새로운 취직의 자리 그리고 새로운 자신의 어떤 목표가 새롭게 설정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생각하면은 하나의 어떤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수자학회 TV 11호로에서는 우리 수자원 분야의 대학원생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학회에 바라고 있는 점이나 혹은 우리 수자학회 TV가 앞으로 발전해야 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이런 이야기, 의견 주실 게 있으면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건 연구원님,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이 채널에 방문하셨던 게스트분들께서 일관성 있게 꾸준히 되게 공통적으로 해주셨던 의견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장학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젊은 우리 회원들의, 학생 회원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해야 한다. 이게 되게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점, 약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이 보완해야 되는 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원로분들께서 젊은 회원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과 같이 이런 인터뷰 형식의 콘텐츠를 원로분들과 젊은 대학원생 회원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고민들을 털어보는 게 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것도 되게 재미있는 컨텐츠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 회원 입장에서 우리 학교 유튜브 채널이 제공했으면 하는 그런 정보 컨텐츠에 대해서 좀 의견 주실 게 있으시면 유재영 연구원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몇 가지 생각한 건 있었는데요. 네, 유튜브라는 환경 자체가 좀 개방적인 포맷이다 보니까 일반인 분들의 접근성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좀 짧은 숏을 만듦으로써 좀 저희 수문학 또는 수자원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쉬운 네. 컨텐츠를 좀 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저랑 이 업무랑 전혀 관련 없으신 분들이랑 이야기하게 되면 수문학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도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수문학이 무엇인지 아니면 또는 홍수 예측이 왜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짧은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고요. 중요한 부분의 토픽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2, 3분 정도의 어느 정도 영상 길이가 있는, 그렇지만 너무 길지 않은 정도의 영상을 계속해서 제작을 해서 네. 많은 일반인분들의 관심을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제공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사실 우리 수자학회 TV는 현재 우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 운영이 되고 중심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채널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 일반인들까지를 우리가 포괄할 수 있는 대중화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김건 연구원님께서는 혹시 주실 의견이 있으실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네. 홍보물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학회 회원들 안에서는 이제 홍보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냥 일반 시민들한테서는 네.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반 시민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 학회, 전문학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컨텐츠를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개발하고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방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이제 마칠 시간이 점점 다가와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 유튜브 채널에 직접 출연을 해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유재영 연구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너무 출연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실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는 경우가 있긴 했는데 이렇게 정리해보는 시간은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네.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건 연구원님. 저도 이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전국에 저보다 이제 저보다 훨씬 훌륭한 수자원 관련 대학원생들이 많을 텐데 제가 감히 대표로 나와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러한 컨텐츠가 결국은 우리 대학원 후배들이 들어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겼으니 대학원 생활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감사한 마음을 한 번쯤은 전하고 싶었던 분들이나 지금 딱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인사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영 연구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일단 저희 가족한테 정말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연구실에서 저를 학문적으로도 도움을 주시지만 동시에 인간적으로도 대우를 해주시는 저희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희 실은 연구실 선배님들이 졸업하시고도 저희 연구를 계속해서 잘 지속하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반드시 연구가 잘 되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마다 형들이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이 연구했던 것들 이런 부분을 알려주셔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한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건연구원님은 네, 저는 일단 지도 교수님인 양정선 교수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이제 훌륭한 연구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이제 좋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 연구실, 수공학연구실 식구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대학원을 진학을 한다고 해서 많이 이제 결정하기 어려웠을 때 이제 가족분들이 많이 조언을 많이 해줬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님들도 제가 대학원 진학이 힘든다는 걸 알고 계셨을 텐데 저를 믿고 대학원 진학에 허락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뭔가 듣다 보니 마음이 훈훈해지는 네, 가족분들, 그리고 지도 교수님, 그리고 연구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 연구실 가족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수자한학회 TV 11월호에서는 대학원생들을 모시고 즐거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 나와주셔서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보다 폭넓은 이야기를 우리 학회 회원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12월호에 다시 찾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